이제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이제 어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만났고요. 오늘 점심은 이낙연 전 총리와 만납니다. 민주당 대표를 했던 분이잖아요. 한 후보는 이제 임기 3년이 되면 반드시 떠나겠다 했고, 손 전 대표도 임기 단축 개헌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을 했고요. 이낙연 총리가 이제 오찬 회동에서 역시 이제 대선 빅텐트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같은데, 이 전 총리는 빅텐트 합류 조건으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,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밝혀라라고 했습니다. 자, 이 또 어르신을 또 만나는 건데, 이 만남에서 뭐 유의미한 뭐가 나올까요? 일단 메시지는 개헌을 매개로 해서 가능한 뭐 뭉칠 수 있는 사람 다 뭉쳐보자 이런 이야기고, 약간 뭐 국민 통합이나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런 메시지는 뭐 일단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외에 기타 정치적 큰 변동은 있을까 싶긴 한데, 문제는 이제 이렇게 손학규, 이낙연 이런 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 좀 흘러간 물로 보이지 않습니까?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, 이분들은 어쨌든 여기에 한덕수 후보에게 힘을 좀 실어서 본인들의 어떤 의지를 밝히고 싶어하고, 마침 여기에 이제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단일화의 뭐 대상이 아니지만,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구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, 본인도 약간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 듯, 아니 뭐 무소속이 아니라 뭐 새미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출마가 가능한 듯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, 그런 측면에서 약간 밖에서 외곽으로 이제 감싸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, 문제는 지금 현재는 이런 개헌이 정치권 내에서는 뭐 임기를 줄이고 3년으로 줄이고 무슨 뭐 4년 중임으로 바꾸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, 이제 국민들의 상황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,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미래로 어디에 나갈 것인가 이런 게 훨씬 더 초점이 세게 가 있기 때문에, 그 정치인들이 말하는 계엄은 정치인 세계에서는 아주 강하고 중요한 문제고 실제도 중요하긴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 선거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이런 운영 체제를 바로잡아야 된다. 개헌은 우리가 뭐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 지금 OS인데, 이 OS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선 급한 앱을 뭘 깔 건가, 이 앱으로 뭘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초점이 가 있어서 약간 이제 초점 빗나간 상태다.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단일화해 나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여론몰이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나, 실제 뭐 선거에는 크게 도움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지금 댓글에 날로 먹기 대 버티기, 저짝 대선 후보들도 만만치 않단께요,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. 보수 후보 하려는 사람이 왜 손학규, 이낙연, 정대철부터 시작하나.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그래야 개헌 빅탱크라는 걸 강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다,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한덕수 총리의 전략? 근데 한덕수 후보의 지금 행보는 전 마이너스라고 봐요. 마이너스다.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커뮤니티라든지 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땐 다분히 뭐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했던 분들이 많이 퍼뜨렸던 것 같고, 또 과거에 이제 한동훈 후보 측 팬들,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서 불편하셨던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믿는 것 같은데,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일종의 문재인의 또 다른 첩자다, 약간 이런 식의 프레임을 이제 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낙연 후보 만나고 손학규 만나고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결국은 한덕수는 정통 보수가 아니다. 사실은 정통 보수가 아니긴 맞죠. 그래서 그 프레임에 이제 걸려버리면 그게 이제 한덕수 후보한테는 외통수가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한덕수 후보는 손학규 이런 분들을 만날 게 아니라 차라리 MB를 찾아간다든지 보수 내부에서의 결속을 다져야 돼요. 근데 지금 빅텐트를 치려면은 일단 중간에 뭔가 기둥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지금 한덕수 후보는 외연으로 자꾸 돌면 오히려 당원들이 실망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좋은 행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요 이낙연 후보든 손학규 전 대표든 이런 분들은 최종적으로 최후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들을 규합해야 되는 것이지, 지금은 당장은 김문수 후보랑 이 보수에서의 지지층을 두고 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같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제 오늘 TK 지역, 내일 이제 PK 지역을 가는데, 사실은 TK 지역에서 이 한덕수 후보 지지율이 꽤나 높게 나왔었어요.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무너뜨리러 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나요? 그렇다고 그렇죠? 봐야죠.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의
당원들의 주력은 TK 지역이거든요. PK만 해도 사실은 부산, 김해, 창원 이쪽은 스윙 지역이에요. 예. 요번에 거제 예. 시장 선거 때 18% 차이로 졌어요. 국힘이 민주당. 졌죠. 예, 예. 국힘이 18% 차이로 졌어요. 거기 완벽한 스윙 지역이기 예. 때문에 그래서 국힘의 주력 지역은 TK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TK 지역의 민심은 결국은 이겨줄 만한 사람이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 하나. 그다음에 요 사실은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윤석열을 지키는데 얼마만큼 또 역할을 했느냐 이 두 가지 생각이 지금 착종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윤석열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가 상당한 역할을 뭐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선돼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만한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가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또 그게 갸우뚱인 거예요. 이게 한 총리에 비해서 지지율도 적게 나온다고 하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뭐 큰 이 범보수 빅텐트의 가능성도 비어 있고 근데 문제는 자기 핵심 내부에서 뜨겁게 선거운동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. 근데 거기서 사실은 고개가 갸우뚱 스톱 이상한 상황이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일단 TK 지역, PK 지역을 열심히 돌 수밖에 없죠. 자, 그럼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요. 우리 김경진 의원님부터 짧게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엇갈리는 이제 흐름이잖아요. 네. 그러면 김문수, 한덕수 이제 단일화 대결하면은 어느 분이 승산이 있다고 보는지 짧게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. 어느 분이 이길 것 같습니다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모른다. 당원반 국민반 하면 진짜 예측 모르겠어요. 불가해. 예. 우리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? 뭐 어찌됐든 한덕수 후보가 유리하다.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. 유리하다. 전체 전 국민 전체가 중도층에서까지를 포함해서 네. 본다라면 전체 중량감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예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김두수 원장님은 25일까지 버티면 한덕수가 유리한데 한덕수 후보가 25일까지 못 버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진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김문수 후보가 된다는 거죠. 유주인 대표는 저는 이 리얼미터 조사 보면은 국민의힘 무당층 이렇게 두 그룹만 했을 때는 49.7대 24.2예요. 네.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한덕수 후보가 높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그거를 응할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? 근데 그거는 한덕수 후보의 드랍으로 이어지겠죠 결국은. 드랍.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대승적 결단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꾀돌이 김재원 최고가 예. 아마 그 한덕수가 후보 이름으로 임명장 그게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것이다 선거인명부에 그 얘기가 현실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름을 못 올려도 뭐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는 건데요. 뭐.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예.